빨리빨리는 한국인의 문화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자연스레 배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습관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먹는 식습관과 과식으로 인해 미처 소화하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남게 되면 위의 외벽이 점점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담적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담적증후군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위한 기본 조건.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지속되면 위에 독소가 쌓여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위장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담적증후군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적증후군이 좀 생소한 질환인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이제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질병이 특징적인 징후를 한 가지 정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두 가지 이상의 특징적인 징후들이 여러 가지 모여져 있는 그런 징후의 모임, 집합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방에선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뭐 과하게 먹었다든지 급하게 먹었다든지 또 안 먹다 몰아서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위 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이 음식이 찌꺼기들이 위 내벽에 끼어가지고 이런 것이 좀 변화된 것을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담이 위장에 쌓여가지고 단순히 위장 자체의 문제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전신에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담적증후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담적증후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일단 음식을 뭐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또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질환과 총체적인 우리 위장의 질환을 나타내는 이런 질병의 집합체 이렇게 이걸 담적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이 위장에만 쌓이는 줄 알았는데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기도 하나 보네요.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네, 이 담적증후군이 먼저 이제 위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음식이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체하는 증상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체하다 보면은 이 명치에서부터 이쪽 목까지가 항상 답답하고 깝깝한 증상이 좀 자주 생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그다음에 트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음식이 잘 체하게 되기 때문에 역류를 많이 해요. 역류를 하게 된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도 잘 새고 목에 이물감, 목가 꽉 찬 듯한 이물감도 발생하고 요즘 역류성 식도염 유행하는데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장의 움직임에도 방해를 줘가지고 대변이 변비가 자주 난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랫배가 살살 아픈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증상도 많이 호소들을 하세요.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염,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 속쓰림, 또 위경련 이런 위장 자체의 점막의 이상도 이런 담적증후군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이 이 위장에서부터 물론 발생은 하지만 전신에 퍼져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증상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머리 쪽으로 간다면은 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담에 의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들 많이 호소하시고 그리고 담이 아무래도 머리를 이렇게 맑게 좀 막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잘 까먹어요. 건망증을 일으키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치매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눈 쪽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눈이 잘 안구 건조증, 또 시력자 내지는 뭐 다크서클 있잖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는 것도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위 속에서 오래된 이 찌꺼기가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구취 증상도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그다음에 밥만 먹으면은 졸리는 식곤증 또 차를 타고
가면 멀미 일어나신 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그 담이 많으신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피부로 보면은 아토피성 피부, 즉 난치성 피부병이죠. 그다음에 이유 없이 나이가 먹어도 생기는 여드름 이런 것도 결국은 담적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비뇨생식기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유 없는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 네. 뭐 그런 걸부터 시작을 해서 자궁근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질염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생들 하시고 또 방광 쪽에 요실금 여성분 요실금이나 만성 방광염도 이런 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끝이 없네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정신적인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몸에서 우울증을 막아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95%가 이 장감막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러한 담적 증후군에 의해서 그게 발생이 잘 안 되는 경우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공황장애까지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심장 쪽 요즘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이렇게 해가지고 동맥경화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또 원인 물질로도 이 담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천식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10가지 정도 본인이 해당된다 하신다면은 거의 담적 증후군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많은 증상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중 상당수가 뭐 현대인들이 자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이런 담적 증후군은 그럼 왜 발생하는 건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적 증후군은 결국 음식에 의해서 기인을 하거든요. 네. 네, 먼저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사람은 같이 먹었는데 담적 증후군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음식을 좀 급하게 먹는 아까 아나운서님 멘트에서 지금 빨리빨리 급하게 네네. 이렇게 음식을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우리 이 저작작용 네. 이빨에 28개가 있잖아요. 저작작용이 잘 돼가지고 여기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이 소화효소가 있는 침하고 잘 버무려서 삼키게 되면은 위가 소화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좀 무시하고 꿀떡꿀떡 생기는 경우 위가 힘이 들어서 위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 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다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런 분들도 가끔은 이제 위 기능이 약한데 몰아서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찌꺼기가 남아서 또 담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또 뭐 야식.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잠드는 경우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밤늦게 먹고 자버리게 되면은 그 저녁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내 몸에서 찌꺼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담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위가 부담을 느끼면 네. 생길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먹는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위에 부담이 된다면 담적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또 무엇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는 제가 뭐 불량식품을 피하세요라고 환자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스턴트 음식, 네.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꼭 불량식품이라고 이렇게 잡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위에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튀기거나 네. 좀 불로 굽거나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좀 떡같이 좀 성기고 질긴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소화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너무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도 위의 점막에 상처를 일으키니까 담적이 쌓이기가 좋겠죠.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회나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네. 회들 많이 드시는데 이런 생 음식 생것을 먹게 되면은 위가 굉장히 힘들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담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담적을 일으키는 재료로서 작용을 한다면은 네. 스트레스는 담적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의 요인이 되겠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위장 내에 활성산소가 발생돼 가지고 위장의 점막에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좀 위장 내에 담적이 더 잘 쌓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네. 담적 증후군이 생겼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뭐 담적 증후군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적을 없애줘야 되는데 네. 담적을 없애주기 전에 이제 3가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라든지 모든 치료가 원활하게 되고 위후 그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 원인에 대한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간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싹 없애주는 간정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 좋아야만이 위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네. 한방에서는 간과 위장 간의 관계를 서로 굉장히
국토해가지고 긴밀하게 보는데 간정화를 해야 하면서 동시에 이게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금식하면 좋은데요. 힘드시니까 이제 절식이나 소식 내지는 죽이나 미염 정도로 좀 식이요법을 더 장분화하는 이런 1단계 단계를 해가지고 위장 내에 이제 소화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단계를 만든 다음에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치료 2단계를 들어가자면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위장에 대해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한 방에 뭐 전통적인 침, 네. 뜸, 또 증상에 따른 약침 이런 것도 넣으면서요. 또 한약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푹 쪄서 이렇게 배에다 올려주시면 한약의 유효 성분이 직접적으로 복부에 작용을 해가지고 복부의 기능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굳어지는 장기를 풀어주는 각종 정기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요법은 위장뿐만 아니라 위장에 다 몰인해서 임접장기는 심장이나 간, 대소장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장기에 퍼져 있는 증상을 네.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약물 치료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수족냉증은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특별한 치료법보다는 이 생활습관 교정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손발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손발만 따뜻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옷을 여러 벌 껴입어서 전신 온도를 높이는 게 수족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